네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 무료단톡방 입장하고 싶으신데 코드 번호가 틀리다고 하셨죠? 네. 먼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무료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소를 일부러 틀린 걸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무료 단톡방에 이제 거기 있는 회원들을 빼가려고 하는 도배하는 사람들 있죠.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옛날 코드 번호를 그대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 단톡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제 메일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단톡방 비밀번호하고 단톡방 주소하고 코드 번호죠. 네, 일명 비밀번호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메일 주세요. 네. 하도 그냥 도배쟁이들 있죠.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네네. 앞으로 이제 무료 단톡방에도 이제 시황글이랑 이제 그런 거 올려드리려고 안 그래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무료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장마가 좀 시작이 됐죠, 그죠? 지금 보니까 여기 뭐 수도권, 그 다음에 중부지방에도 비가 많이 오고 있고 남부지방에도 뭐 비가 많이 왔었죠. 또 계속 올 거고.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기 전에 장마수혜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죠, 그죠? 장마수혜주. 그래서 근데 오늘은 이제 장마수혜주 말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이제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 이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공략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그죠? 그리고 지금 뉴스는 어떻게 나오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차트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거래량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지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왜냐면 좀 투매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천일염 수혜주들 특히 오늘 폭락했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들고 있는 분들 중에 또 가슴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보죠. 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빠진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5% 빠졌으니까 급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냥 평범한 하락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은 여기는 0.6%. 그러니까 코스피랑 큰 차이가 없죠. 굉장히 평범한 그냥 하루예요.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었고 하루였는데, 그죠? 하루였는데 오늘 뭐 종목들을 보면은 평범하진 않았죠. 특히 개별주에서 좀 하락이 많이 나왔어요. 네. 자, 일단 뭘 보시면 되냐면, 자, 이걸 보시죠. 오늘 뭐 지수는 아무튼 별로 안 빠졌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증시도 사실은 잘 끝났거든요. 어제 나스닥이 좀 올라서 끝났어요. 0.27% 상승 마감했고, 물론 이제 연준 의장이 또 참 거시기하게 또 안 좋은 쪽을 얘기를 해서 참 불편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유럽 증시도 전날 뭐 잘 올랐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 중에서 일본 증시는 뭐 급등하다가 좀 말긴 했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잘 끝났고, 그죠? 네. 대만도 오늘 좀 올라가다가 말았죠. 하락은 안 나왔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뭐냐면 좀 과한 건데,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항상 지수가 떨어지거나 투매가 나와서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돼요. 프로일수록 침착하죠, 그죠? 네. 근데 하수일수록 좀 당황을 많이 하죠. 네. 당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빨리 중심을 잡고 하셔야죠. 그렇죠? 네. 시작했어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저분은 앞에 걸 보고 계시나?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잠깐만요. 네, 잘 들리시죠? 네네네. 네. 자, 여기 뭐 언제 시작하냐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아무튼 이제 이게 코스피 쪽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한 30개 정도인데요. 보시면은 뭐 크게 하락한 거 없어요. 뭐 시가총액 10위까지 먼저 보시면 크게 하락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올라간 거나 하락한 거나 거의 비슷한데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 뒤에 10개를 또 봐도 특별한 거 없어요. 마이너스 2%야 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밑에 보시면 뭐 그래요. 크게 빠진 게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 잘 가고 있고요. 오늘은 저기 LG전자도 잘 올라왔고 뭐 괜찮았어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보시면 코스닥도 여기 보시면 뭐 그렇게 뭐 문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1위부터 10위까지 크게 급락한 거 없죠. 그 다음도 비슷비슷하고 맨 뒤로 가면은 뭐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이 마이너스 5%,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7% 빠진 게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그 회사에 좀 일이 있어서 그죠? 빠진 거고 뭐 이거 한두 개 빠졌다고 해서 뭐 크게 적이 됩니까? 이거 시가총액 이거 1조 원대짜리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도 안 줘요. 에코프로는 또 2% 상승 마감했고 문제 없죠. 그죠? 네. 근데 오늘 유독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슬슬 우황청심원을 드렸죠. 그 우황청심원이 뭐예요? 나스닥이 조금 빠질 수도 있다고. 근데 나스닥이 조금 빠져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공매도 걸고 그래서 코스닥에다가도 공매도 걸고 코스피 고퍼스에는 돈이 개인들의 돈이 빠져나오는데 코스닥 고퍼스에 돈이 엄청나게 더 실린다. 그래서 개인들이 미국의 나스닥하고 코스닥이 급락하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덜 빠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은 하지 마셔라. 하지만 개인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매는 나올 수 있다. 그거는 감안하고 하셔라. 그 얘기했었죠, 그죠? 네. 저는 맨날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이제 바른 길을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그쪽으로 인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개미들이 코스닥에서 왜 투매를 좀 했냐면 이거 웃긴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차트를 이렇게만 보나 봐요. 다 무슨 돋보기 안경만 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크게 놓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아니 뭐 낙폭과대를 많이 회복을 해서 좀 쉬나보다. 지금 딱히 올라갈 이유도 없고 딱히 떨어질 이유도 없거든요. 좀 쉬나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너무 민감한 거예요. 너무 민감해서 코스닥 지수가 어제 21선을 깼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은 생명선과 같아요. 생명선. 여기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어제 깨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오는 거 보니까 뭐 연준 의장이 저기 어디에 포르투갈인가? 네. 거기에 이제 무슨 유럽 중앙은행 거기 이제 무슨 포럼 그죠? 네.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유명 큰 나라들 대형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다 한 목소리로 뭐라 그랬냐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응? 우린 계속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자기들끼리. 뻔한 얘기 한 건데 아침에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금리 인상도 연속을 할 것 같고 불안하니까 개미들이 던진 거예요 오늘.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거짓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직전 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 요거 깨져서 투매 나온 거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민감한 거예요. 아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 코스닥에 대형주들 크게 빠진 거 있냐고. 없어요. 근데 왜 중소형주만 난리를 지기냐 이거예요. 이럴 때 확인해보면 좋은 게 뭐가 있죠? 시가총액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차트를 한번 보면은 그죠?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보시죠. 오늘 코스피 쪽 대형주 마이너스 0.4% 빠졌습니다. 그죠? 지수는 0.5% 이상 빠졌어요. 코스피 중형주는 얼마 빠졌을까요? 마이너스 1.3%. 도대체 왜? 왜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형주는요? 기가 막힌다니. 1.1%. 그러니까 지수보다 2배 이상 빠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코스닥 쪽의 대형주는요? 코스닥 대형주는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6% 빠졌죠? 근데 코스닥 대형주는 마이너스 0.3% 정도 빠졌어요. 크게 빠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형주, 코스닥 중형주는 마이너스 0.4. 네, 별로 안 빠졌죠. 코스닥 소형주 마이너스 1%. 왜 이러냐고 도대체. 뭔 일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소형주를 막 갖다 들이부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는요. 특히 소형주는 90% 이상이 개인들이 매매해요. 그날 소형주에서 나온 거래량이 90% 정도는 종목마다 이제 상회를 하겠지만 최소한 80에서 90% 이상은 개인이 매매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안 좋아서 팔면 대형주부터 팔지. 대형주 좋아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소형주만 이렇게 해놨어. 이거 뭐냐면 그냥 하도 그냥 조정 온다고 하니까 거기다 장마까지 오고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까 꿀꿀하니까 그냥 다 던진 거예요. 이런 거는 유식하게 무슨 경제 용어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쫄은 거예요. 쫄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결국에는 가요. 간다니까. 욕심 안 내면 그쪽에서 물릴 일 없고, 그죠? 겁을 안 내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놓칠 일이 없겠죠. 그죠? 네. 어젠가 엊그제 제가 얘기 드렸지만 사람들이 주식으로 이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욕심내서. 두 번째는 팔아야 될 때 욕심을 내서. 팔자리에서 사거나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끌려내려는 거죠.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야 되는데 겁이 나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겁이라는 게 막 이렇게 무서워 달달 떠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샀다가 내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것도 겁먹은 거예요. 그쵸? 네. 꼬맹이들처럼 막 이렇게 달달달 떠는 건 아니지만 약간 두려워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약간의 표현의 차이,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겁을 내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겨내셔야 돼요. 그 두 개를 이겨내야 그래야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 아침에 라이브 회원들 방송 열 때 방송청 제목이 항상 주식 투자는 심리 싸움입니다. 그거예요. 네. 오늘 3시 반에 끝났죠.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주식시장이 3시 반에 끝나고 나서도 뉴스는 계속 나오고, 그죠? 아침에도 또 나오고, 네. 계속 그러니까 항상 심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심리 싸움. 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최근에 여기 개인들이 아무튼 겁을 좀 먹고 있다가 21선이 딱 깨지니까 바로 투매하고, 어서오세요. 투매하고 그런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대형주, 중형주 안 빠져요. 심지어 오늘 미국의 우리나라 장이 열려 있을 때 있죠?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뭐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그거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공포지수. 미국의 공포지수가 막 올라가고 있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 똑똑한 거 맞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은 저 빼고서 다 똑똑한 것 같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죠? 근데 이럴 때 보면 좀 답답해요. 미국의 공포지수는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기가 코로나 터지기 전이에요. 굉장히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단계였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겁을 잔뜩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이 배워서 그래요. 너무 많이 배워서. 주식을 잘하려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온갖 잡지식을 빼내야 되는데 오히려 주식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머리에다 뭘 막 집어넣어요. 잘해보려고. 그게 정상이긴 하죠. 그죠? 노력 아예 안 하는 것보다 그게 맞긴 맞는데 쓸데없는 거 빼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거. 근데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실제로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이면서 사람 이름을 잘 안 외웁니다. 그 전문가 초창기 때는 이제 모든 데이터 수치를 다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5월달, 4월달 CPI가 몇 %였는지 소수점까지 다 기억을 했었어요. 다 외우려고 했었고 전문가 초창기 때 특히 그랬어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왜일까요? 제 머리에 용량을 생각해서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머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용량을 생각해서 쓸데없는 건 안 외우려고 합니다. 그거 외워서 뭐 하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패턴, 그 사람들의 이제 동향, 그다음에 중요했던 종목들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연준 의장이 몇 월 달에 무슨 얘기 했다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는 이제 기억하죠. 네.
꼭 기억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지수 빠지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금 뭐 슈퍼엘니뇨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조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파는 거예요. 조정이다 그러면서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큰 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큰 조정은 없고요. 어쨌든 개미들이 이제 자꾸 투매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원전 테마주를 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G2파워 이런 게 참 잘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빠지는 거예요. 이제. 불편하죠. 여기가 13,000원인데 지금 1,950원이니까 고점 대비 한 대충 한 15% 정도 빠졌겠어요. 대충. 그죠? 그 12,000원 초반에 사신 분은 지금 한 10% 정도 손실일 거고. 그러니까 슬쩍 이제 신경질이 좀 나실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거래는 없죠. 거래 없이 10에서 15% 정도, 약간 좀 심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요 정도 떨어지고 투매는 요 정도까지만 나와요. 15% 전후.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어떤 대형 악재가 순간적으로 터진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 하락하면은 뭐 마이너스 20%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기준. 그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투매가 맞으면 대충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올라가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 사람 G2파워 들고 있는 사람들이 힘든가 보다. 던지네. 이러면서 안 됐다.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본인도 들고 있거든요. 아, 힘들어서 그런가 보네. 그리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보죠.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자기는 현금 만들었다고. 조정 오기 전에 현금 만들어서 너무 잘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래 갖고 돈 어떻게 벌겠나. 진짜로 못 벌어요, 그 사람. 왜냐하면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손절하고요. 조금만 저기 좋아 보이면 추격 매수하고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후딱 다 팔아버리고요. 팔았다가 또 자기가 실수한 것 같으면 다시 사고요. 그러다 또 끌려 내려와요. 결국에는 뭐냐면 기승전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네, 항상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신일상에서 졌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행동이 많은 거예요.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고 행동이 과한 행동을 하죠. 불안해서 그래요.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기본적으로 겁을 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욕심을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처음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의도 터지고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맞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맞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숱하게 경험을 하고 나시면 정신이 듭니다. 아, 이 길이 아니구나. 본인한테 맞는 원칙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공 투자에 이제 길로 들어 쓰시는 거죠. 네.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오늘 투매가 나온 거는 우리나라 개인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셨다. 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일본하고 좀 사이가 좋죠, 그죠? 정부가. 자, 여기 보시면 자, 주식이랑 관련이 돼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일본 재무장관, 오른쪽은 우리나라 재무장관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획재정부라고 하지만 한국이랑 일본이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답니다. 좋은 거냐고요? 예, 좋은 겁니다. 2015년 2월 이후 8년 만이다. 전 정부에서는 좀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뭐 그땐 그랬고, 그죠? 아무튼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최소 20억 달러 이상으로 할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5배, 100억이죠, 그죠? 100억 달러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게 좋은 거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체결을 하면 뭐 일본하고도 사이가 좋아졌다는 관증이지만 그 정치적인 얘기는 빼고 주식만 얘기하면은 외환시장의 큰 이제 그 외환시장 그 안정성에 심리적인 역할을 하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좋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저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거랑 맞물려 가지고 약간 변동성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잡아주기가 딱 좋죠. 상징적인 거기도 해요. 일본하고 이제 국교 정상화. 근데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이 테마주가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좀 편안해지죠. 왜냐하면 주식이 올라가서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고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그게 반응하거든요. 항상 반응을 해요. 항상. 오늘 지수 떨어졌죠. 환율 올라갔을걸요.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 떨어지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지수 올라가요. 안 그런 적은 몇 번 없어요.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 시장이 안정이 되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뉴스도 나오죠. 이게 그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회사 CEO,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이제 회장님인데, 마이크론, 미국의 이제 제일 큰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죠. 여기 CEO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AI 열풍 때문에 고용량 수요가 증가했고, 그리고 이제 감산을 했죠. 삼성도 SK하이닉스도 반도체 감산을 했고, 그래서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됐다.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그죠?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저희 방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어요. 배당을 많이 주니까. 어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못 산다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미 이만큼 올라오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좋아질 거라고. 여기서는 망한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서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교훈은 주가는 걱정의 벽을 다 타고 오른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사지도 못할 만큼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앞으로 좋아진다고. 원래 그래요.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뭐 시황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결론을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개미들이 불안해서 먼저 투매한 겁니다. 조정을 피하려고. 근데 개인들이 맞추는 적이 거의 없어요. 기다리는 조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 오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슈퍼엘니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저녁 때 신문 기사를 보는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왜냐면 뭐 선전포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한국 경제 이거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보시죠.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거다. 슈퍼 엘니뇨 공포. 그러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길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올해 왜 이제 엘니뇨가 다시 이제 생겼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슈퍼 엘니뇨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호들갑을 떨거든요. 저는 이게 호들갑이라고 봐요. 일단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질 테니까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슈퍼 엘니뇨 때문에 지구가 올 여름 가을에 우리가 좀 고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슈퍼 엘니뇨가 진짜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요. 설령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큰 그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슈퍼 엘니뇨 테마주는 갈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결론인데, 좀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슈퍼 엘니뇨 때문에 뭐 기상 이변이 전혀 없을 거란 얘기냐? 아니요,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매년 그죠? 올해건 내년 작년이건 재작년이건 뭐 10년 전이건 한여름에 안 더웠던 적 있어요? 매년 했던 소리가 뭐예요? 작년보다 더 덥다고. 맞아요. 안 그런 적 있습니까? 장마철 때 비 많이 온 적 항상 있었고요. 어느 특정 지역에 이제 국지성 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물바다 나고 사람 죽고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엘니뇨건 라니뇨건 둘 다 있건 없건 간에 항상 있었던 일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조용히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나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미국 쪽 농산물도 많이 재배하는 쪽,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아르헨티나, 그리고 어디 브라질 이런 데서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기상이변이 없었던 해가 있어요?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슈퍼 엘니뇨 때문이다라고 이제 막 이제 하려고 지금 이게 뭐냐면 시동 거는 거예요 지금.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항상. 그래 나중에 이제 기승전 결론이 뭐냐면 지구를 사랑해야 된다. 어?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 타자. 전기차. 전기 만들 때는 화석연료 안 뗍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히토류 많이 들어가죠. 히토류 그거 할 때 잘 아시겠지만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굉장히 심해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거 나중에 폐기하거나 그럴 때 저기 태양광 만들 때 전기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뭐예요? 그 뭐냐? 나중에 폐기할 때도 그거 환경 오염 무지하게 일으키거든요. 그런 거는 속 빼놓고 그죠? 네, 또 그런 얘기 하겠죠.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기사 내용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네이버에다 한번 쳐봤어요. 슈퍼 엘니뇨라고 검색. 그러니까 뭐 계속 나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는 신문사부터 시작해서 잘 아는 신문사까지 이제 주르륵 계속 나옵니다. 슈퍼 엘니뇨의 가축을 지킨다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슈퍼 엘니뇨 온다고 하니까 다 여기에 지금 동조했고 속는구나.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것 때문에 이제 괴담이 좀 많이 퍼지고 있죠. 뭐 그 말을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의 차이는 뭐 인정해야죠 서로 그죠?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진짜로 횟집이 지금 텅 비어 있고 수산물 시장 가면 진짜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 그 생물 파는 데인데 그죠? 계속 그거 있으면은 그분들 장사도 안 되고 참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러고 있네요 지금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을 하면요 잘 속아요. 그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또 색안경 끼고 보거나 듣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선동을 하면은 그렇게 잘 속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주식하면서 그걸 많이 이제 깨닫고 고쳤죠. 고치고 있고 지금 선동하면 무지하게 잘 속습니다. 주가도 그렇지만 주식도 그렇지만 뭐 정치, 경제 다 똑같아요. 날씨도 그렇고 진짜 잘 속아요. 많이 배우면 뭐예요? 많이 배운 거를 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 그거랑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다 속더라 이거예요. 다 속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튼 슈퍼 엘니뇨가 오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됐고 그죠? 네. 지구는 더 아파서 힘들어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테마주가 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21선 깨고 전저점 살짝 건드리니까 투매 나오죠. 지금 비 좀 오니까 어때요? 난리가 나죠. 여름에 장마철에 비 이만큼 안 온 적 있어요? 항상 오지.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계속 슈퍼 엘니뇨 공포를 지금 계속 불어넣고 있거든요. 풍선에다가 에어 공기 집어넣듯이 지금 엄청나게 불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를 제가 좀 꼬집어 볼게요. 여기 보면 이 기자분이 아주 심각하게 이걸 썼는데 밑에 보면은 뭐 올해 글로벌 경제의 최대 위협이다. 폭염 홍수에 세계가 신음한다. 그죠? 작황부진으로 커피의 설탕값 급등한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왜냐하면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침체되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커피랑 설탕값이 급등하다 그랬죠, 그죠? 네. 볼게요. 밑에 보면 여기 밑에 보면 뭐 커피 설탕 가격 뛰고 곡물도 꿈틀거린다. 어쩌고 저쩌고 쭉 써있어. 어디 흉작이다. 근데 분명히 풍년인데도 있을 텐데 그건 얘기 안 해줍니다. 항상 그래요. 공급망 이제 병목까지 재현되냐 이거죠. 안 그래도 비싼데 안 그래도 이제 흉년이라서 막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까지 제대로 안 되면 더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위기를 잡고 이제 저기 하고 있는데 보세요. 저번에 설탕 가격 저도 얘기 한번 해드렸던 적 있죠. 설탕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가려고 최근에 시도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번 달 중순쯤에 한번 신고가 날려고 시도하다가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지면 저런 기사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양심상. 이걸 보고도 썼으면 양심이 없는 거고, 이걸 모르고 저 기사를 썼으면 자료조사 충분히 안 하고 쓴 거니까 기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급등한 거 지금 거의 반납했어요. 지금 다시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래요. 아까 저 기자분이 쓰신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커피는요, 뉴욕 거래소에서 저게 되는 건데, 커피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직전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때 260달러, 올해 초에 140달러. 그러니까 10달러만 더 떨어졌으면 반토막이죠. 그럼 뭐예요?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했고, 그리고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다시 최근에 급락하고 있어요. 저 기사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런 기사를 보면서 이거 다 공짜로 이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HTS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나 그런데 네이버 금융 같은 데 들어가면 거기 원자재 가격 다 나오거든요. 차트도 다 제공되고 다 나와요. 거기 공짜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개인들은 요즘에 바빠서 확인 안 하시잖아. 2011년도에 커피값이 이만큼 뛰었을 때 있죠. 이때도 커피 먹고 살았어요. 이때도 난리지겼다니까요. 이 당시 이만큼 급등할 때 많이 갔던 게 조비랑 효성호흡이 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뭐 틈만 나면 잘 가지만, 그죠? 네. 재밌는 건 이게 커피값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 스타벅스가 커피값 올렸을까 안 올렸을까요? 엄청나게 올렸었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한 3년, 2년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300달러까지 갔다가 여기는 1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죠? 그럼 커피값 내려야 되잖아요. 절대 안 내리죠. 근데 여기 CEO가, 저도 참 여기 CEO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 뭐 성공신화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CEO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100달러였다가 200달러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다고, 스타벅스 이래갖고 운영 못하겠다고, 커피값 올린다고 막 난리지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별말 안 하고 있대요. 진짜 많이 올랐나 보네. 근데 여기랑 비교하면 올리면 안 되잖아요. 나쁜 놈이지, 그죠? 나쁜 놈 맞죠, 그죠? 옛날보다 싼데 커피값을 내려주지 못할 망정 올린단 말이에요.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인건비랑 자재비가 올라서 더 올려야 된다고. 레퍼토리 똑같은 레퍼토리고. 아무튼 이제 커피하고 설탕은 또 뭐예요? 우리가 먹는 주식이 아니고 안 먹어도 되는 기호식품입니다.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근데 먹기 싫은 거 안 먹습니다. 설탕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서 잘 안 먹습니다. 안 먹어도 살아요. 안 먹을수록 건강에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갖고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사람들이 확인도 안 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밀 가격 보실래요? 이게 꿈틀거리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후경직인 것 같은데, 사후경직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몸이 뻣뻣하게 붓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굳어 있는데 그냥 이게 꿈틀거리는 거예요? 쉬고 있구만. 푹,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대두, 콩이에요. 자꾸 더 떨어지는데요. 이게 흉작입니까? 혹시 풍년 아니에요? 웃으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으시면 그러니까 엘니뇨 테마주 하지 말라고요? 아니, 하시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동에 잘 속아서 가요. 이거 간다니까. 이거 장마 시작됐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상기후 때, 이상기후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죠? 네. 그게 슈퍼 엘니뇨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다 속았기 때문에 이거 테마주 갈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고 하시라고요. 막 불안해하시면서 여보, 슈퍼 엘니뇨 테마주가 지금 3연상 갔는데 식량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라면이나 한 10박스 사놔.
라면 10박스를 사놓으면 누가 먹어요? 그거를 유통기한 한 6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먹어? 그걸 누가 먹냐고요. 제가 대학교 때 자취할 때 라면을 한 1년 동안 라면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젊은 나이에 진짜 죽을 뻔했어요. 라면 하도 많이 먹어서. 라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젊은 나이에 이제 죽을 뻔했어요 진짜. 퉁퉁 부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속고 있다니까. 이래요. 편안하게 저기 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장마 수혜주를 앞에서 했었죠, 그죠? 장마 수혜주를 했는데 슈퍼 엘니뇨 테마주 안에 장마 수혜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마 수혜주는 빼고 할게요. 장마 수혜주하고 무더위 수혜주. 근데 그거는 며칠 전에 했으니까 그걸 또 할 필요는 없고, 그때 안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곡물, 사료, 비료,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음식료 요쪽 파트거든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수 피해가 크게 나거나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움직이는 뭐 정수, 그러니까 물을 정화시키거나, 왜냐면 흙탕물이 많아지니까 정화시켜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빗물을 또 처리한다든지 이제 그런 테마주까지 지금 얘기를 해보죠. 시간이 한 10여 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보죠. 네. 보면 차트를 딱 보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듣고 차트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준비돼 있다니까요, 진짜. 돼 있어요. 자, 곡물 관련주 중에 뭐 볼까요? 다 볼 시간이 안 되니까 일단 이제 먹는 거 중에 생선이 뭐 있죠? 신라이스지. 아이고야, 누가 보면은 그죠? 세력 없는 줄 알겠어, 그죠?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까지만 빠지고 돌아서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투매 나오는 거야, 투매. 더 떨어졌죠? 오버슈팅, 언더슈팅 나왔고, CJ시푸드도 마찬가지죠. 잘 만들어 놨는데 21선으로 살짝 들어가죠. 원래 여기쯤에서 이제 돌아서서 올라와야 되는데 코스닥이 힘을 못 쓰면서 개미들이 겁을 먹으니까 슬슬 좀 빠지는 거예요. 수산주죠. 그 다음에 뭐 사조시푸드 살짝 올라오다가, 이게 뭐냐면 차트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자, 가자. 왜냐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그죠?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투매 나오니까 실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투매가 21선 캐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만큼 더 빠진 거는 오버한 거예요. 세력이 일부러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이제 자꾸 이제 겁내서 자꾸 던지니까 세력이 냅두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세력이 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트 나오면 막 울면서 와서 막 그래요. 전문가님, 사조시푸드 내가 들고 있는데, 신라이스지 들고 있는데 저 세력 나쁜 놈들이 자꾸 주가를 떨어뜨려요. 아니라니까. 개미들이 던지는, 개미들이 불안하니까 자기들이 사놓고 자기들이 팔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데서 만약에 누가 샀잖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손절할 생각 있으시냐고. 없다고. 그럼 가져가시라고. 이거 더 사도 되냐고. 아니, 더 사지 말라고. 냅두라고. 냅두 그냥 잘 하시라고. 이게 별거 아니에요. 개미들이 던지는 거니까 지금 불안해서. 왜? 빨리 갈 줄 알고 했는데 안 가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매가 약간 섞여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팜스토리, 그죠? 네. 차트를 되게 잘 만들어 놓고 가고 있었죠? 가고 있었는데 끌려 내려와서 투매 나오는 거죠. 세력이 나간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한 거나 있습니까? 하려다가 말았지. 그죠? 거기서 개미도 투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닭고기 마니쿠아 프렌즈 볼까요? 최근에 이거 이만큼 올라왔었죠.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거래도 많고 여기 3,000원 정도, 3,000원 초반부터 5,000원까지 왔으니까 60% 정도 올라왔거든요. 상한가 없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거는 시세가 나온 거라고 봐도 돼요. 세력이 매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력이 어느 정도 해먹었다라고 하셔도 돼요. 제가 해먹었다는 표현을 쓸 때는 세력이 맛있게 먹고 나가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한가 없이 60%에서 70%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사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죠. 그리고 거래를 보세요. 많잖아요. 여기랑 비교해서 적어요? 많죠? 네, 그러면 오늘 마니커 FNG가 마이너스 7% 급락 마감했는데 이거는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물렸을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신용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볼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서 더 갈까봐 신용이 확 늘었죠?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 안 가냐고요? 여러분들이 쓰레기면 올려주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놈. 그리고 엊그제 왜 그 비율을 뭐 그래 들었잖아요. 미수 많이 쓰는 사람들 그죠? 미수 안 썼겠어요 여기서? 쓰지 그죠? 그때 막 천일염 뭐 폭등한다 그러니까 천일염이 폭등하니까 이제 뭐 김이랑 이런 것도 사재기 열풍 불고 막 그랬잖아요. 김 막 해산물. 자, 그 다음 돼지고기 우리손 FNG. 오늘 이거 같이 투명하고 들거든요. 이건 돼지고기. 신용이 조금 늘었어요. 이건 과하진 않은데 조금 늘긴 늘었어요. 오늘 뭐 한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마이너스 8%까지 급락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저기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박스권 딱 뚫어놓고 자, 이 조정 끝내고 갑시다. 근데 개인 여기 뭐 세력만 들어와 있겠어요? 점잖은 개인만 들어와 있겠어요? 단타쟁이들 마음 심약하신 분들도 새가슴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오늘 누가 던진 거예요. 세력 그 캔들만 봐서는 뭐 세력이 나간 것 같죠? 그죠? 근데 거래가 별로 없죠? 이건 신용도 그렇게 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신용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에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신용 옛날에 몇 %예요? 14%인가? 이게 신용이 늘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차트를 보실 때는 MTS, 그죠? 휴대폰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제발 HTS 컴퓨터로 보세요. 최대한 모니터 크게 해가지고 크게 놓고 보시라니까. 주식은 넓게 봐야 돼요. 크게, 멀리, 그죠? 근데 휴대폰에서 그게 뭐가 잘 보이겠어요? 그죠? 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분차트를 보면 돼요. 사지 마세요, 이거. 왜냐면 건드리면 더 떨어지니까. 누가 슬슬 팔기 시작하는 코스닥 지수가 이제 막 떨어지면서 개별주들이 투매가 나오니까 누가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분봉이거든요. 1분봉. 1분 동안 누가 한 6만 주 던졌어요. 6만 주.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2,000원짜리 6만 주면 얼마예요? 1억 2천? 맞죠? 1억 정도? 그게 누가 여기서 왕창 또 던졌네? 시장가로?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냥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겁쟁이들이에요. 쫄보들이 던진 거예요. 돈 벌었겠어요? 손해보고 나왔겠지. 아니 여기서 왜 이걸 시장가로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딴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본인도 손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야 방송 한 30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또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내일 좀 더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원래 이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천일염 관련주로 많이 갔던 게 인상가였죠. 인상가 보시면 운봉 맞았잖아요. 이거는 예정돼 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의도 맞을 자리에서 의도 맞은 거예요. 인상가 제가 여기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그죠? 관심 없으니까. 천일염 테마 우두머리가 인상가였는데 요게 그때 이제 운봉 그죠? 요거 하나 나오고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다가 오늘 확 빼버린 거 21선을 깼거든요. 오늘은. 네. 이거 물리신 분들은 좀 고생 좀 하실 거예요. 그나마 인상가가 나쁜 회사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고생들 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라티알 같이 급락했죠. 보라티알은 이게 세력이 매집한 차트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은 1번 찍어보세요. 궁금하세요? 언뜻 보면 세력이 매집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시 들었다 놨다 하면서. 궁금하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꼭 들어오세요.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술 드시지 말고 꼭 들어오세요. 내일 해드릴게요. 지금은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뒤에 다른 전문가분이 방송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끝나야 돼요. 내일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있어요? 이거하고 샘표? 이거 다 저기잖아요. 신송홀딩스도 있지. 그죠? 네, 신송홀딩스. 신송홀딩스는 이제 공물 수혜주도 되죠. 근데 여기도 이제 쓱 돌다가 뚝 떨어지죠. 장대 운봉의 대량 거래가 아니잖아요. 대량 거래는 맞는데 양봉이거든요. 양봉인데 양봉으로 고점 찍고 끝나는 거예요. 내일은 제가 이런 것 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이런 거 되게 공부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대량 거래에 운봉 나와야지 고점이 아니다. 양봉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양봉인데 끝인 경우도 있어요. 양봉에 대량 거래 나오면 세력이 무조건 돌았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되게 허무하게 무너지죠? 팔고 나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샘표는 오늘 뭐 이거보단 덜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보시면 차트는 똑같죠. 네, 이거 내일 제가 정리 쭉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물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당분간 고생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료주 중에 아직 안 간 게 있거든요. 근데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 단톡방 추천 주기도 하는데 이건 과열돼 가지고 지금 본인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가짜 눌림목이거든요. 이거는 네. 이거는 개미들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탑 있죠? 한탑은 조금 이거는 차트가 좀 달라요. 제가 오늘 원래 이걸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한탑이랑 미래생명자원은 차트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왜 다른지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하고 비료주 중에 누구 있죠? 누구? 이것도 차트가 좀 약간 달라요. 언뜻 봐서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다르다니까. 내일 요거 하고요. 슈퍼 엘니뇨 얘기가 아까 얘기가 안 끝났어요. 슈퍼 엘니뇨를 얘기를 다 아까 못 끝내가지고 시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지금 양은 방대하고 정리해드리고 내일 할 걸 이제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슈퍼 엘니뇨는 솔직히 그냥 언론에서 아니면 뭐 거기에서 그냥 하는 그냥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 국제적으로 하는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보여드렸지만 설탕 가격 떨어지고 있고 밀 가격 뭐 대두 그 다음에 커피 가격도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흉년이다 흉작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준으로 모내기를 지난달에 했거든요. 근데 무슨 벌써 흉작입니까? 흉작이라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그죠? 네. 열매가 여무를 때쯤에 곡식이 여무를 때쯤에 그때 대충 수확량을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예상 수확량 그때 나오는 거지. 이제 모내기 했는데 네? 옥수수 이제 요즘에 심어서 좀 올라오겠다. 그죠? 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흉작이냐 이제 어떻게 알아? 모르지. 밀도요 4월달 5월달에 수확하고 새로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그걸 다 거짓말이지.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전 주식하면서 농업에 대해서도 공부 많이 했거든요. 이런 테마주 이런 걸 하니까. 네. 주요 농작물 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콩 있죠. 콩재배 언제 하는 줄 아세요? 6월 중순에 심어요. 지금 언제 6월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새싹 나오는데 흉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썩을 놈들. 욕을 한 번만 합시다.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속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심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무슨 흉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작물이 어릴 때는 몰라요.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때 비바람에 쓰러지거나 꽃을 펴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떨어져 버리면은 농사 망치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두 달 지나봐야 그때서야 조금 감이 와요. 아셨죠? 그래서 슈퍼 엘니뇨 때문에 식량이 이어와서 경제 위기가 올 거다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서 선동을 잘 당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마주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일은 테마주들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오늘 급락한 천일염 수혜주들 요거 있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목들 조금 이제 분석해 드릴게요. 이런 거는 이건 끝났다, 이건 끝난 게 아니다, 그런 거, 그죠? 네.
개인들이 맨날 무방 떠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 종목 좀 봐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술 드시지 말고 들어오세요. 녹화 안 남길 수 있으니까. 얘기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내일 불안할 때는 아무튼 여러분도 혼자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그죠? 요즘에 식품업계에서 가격을 인하하니까 사료주나 곡물 관련주도 급락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편의점도 동참하고 있대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 때문에 하락한 주가는 다시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건 또 내일 또 얘기 드리죠. 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 전기차 충전 관련주 얘기하신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 저희 방에도 한국전자금융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13% 급등했어요. 들어가셔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 쭉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가 급등한 이유가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등을 많이 한 거니까 우리나라에도 테마주가 잘 가겠죠? 그죠? 네. 들어가셔서 도움 많이 받으세요. 네. 자,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철이니까 비 조심하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